여러분 만세! 감사합니다. 사용시켜. 홍보대사님께서 국기생의 만세 삼성으로 해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또다시 한두마리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메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상무와 천하 대표 윤석열 대통령 안녕을 듣고 박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제물로 바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에 하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유 시민 깨어나고 우리의 미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호남이 깨어났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를 안대한 대한민국 세력의 하늘이 허락하신 정의의 힘으로 일거에 백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시민민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부산 무와 천하 대표!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불교를 대표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엄전 스님, 서원 스님, 구주 스님, 많은 스님들께 감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큰 어르신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오시기 참 불편했지만 강화문 광장에 수많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시고 이 원목사님의 말씀을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고 꼭 존경해 맞아야 될 박조준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왕년일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70여 년 전 제가 17살 때 공산당이 그렇게 싫어서 또 살 수가 없어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한 땅이 아름답고 먹을 게 많아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말로 하면 북한 땅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 치하에 있을 때 경제 형편도 북한이 남한의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목숨을 걸고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가정을 모일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도 복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23살, 우리 삼촌 2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장 집에 넘어서도 그리운 게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 게 아버지 없었습니다. 제 기력은 나도 20대에 세상을 떠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여기 나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하나님과 역사하기 때문에 목사 기회를 가지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와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저의 전부 다입니다. 나는 오늘도 다른 일을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미국의 강고 대통령이 주한미군 출동합니다. 거기서 저는 대사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결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밑방에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중앙교회 목사님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제가 앞장서서 올기 계획을 했습니다. 미군 떠나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강군은 인권을 주장했는데 미군 떠나 빨갱이 있는 분이 내려오면 우리 갈 곳이 어디지? 우리의 인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아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민주를 철수하는 한국 대통령의 손을 잡는다고 나가다가 당신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난 한국 대통령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서부에서 대표로 가서문에 가면서 노야 프로그레시브 참 못된 말이지만 딱 항장사는 제대로 하지 인권을 내세우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 있을 수 없다.
김대상 대통령 하실 분한테 내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못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총회에 가서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래서 미국 철수해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에서도 종교에다 아야 철수하는 거 좋다 하고 모든 걸 상정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종교 안에 저체도 소사이티라고 하는 커미티가 있는데 교회와 사회 커미티가 거기서 주도하는데 암세껏 그들과 토의해가지고 그 결정문을 변경시켰습니다. 미군 철수를 제거하라. 미군 철수를 제거하라.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커가 미군 철수 못하게 되고 대통령도 한 번 하고 4년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들면 탄핵 몇 명? 29명? 내 들으니까 어느 당 대표를 때려봤대나? 어떻게 맞지 몰라. 때려봤다고 탄핵했대요. 이건 정한할 말로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요. 사람의 벌타지지 때려본다고 어느 장관을 탄핵하냐. 그래, 탄핵할 거라고 요새 나오는 벌타보시죠. 방송연장을 인식해서 방송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이 한 말이 나도 직접 들었어요. 우리 전국 발전에는 아무튼 지금까지 가족 회사입니다. 가족 회사.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요? 내가를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족끼리 해먹어요? 말이 돼요? 이 도둑놈들
그래서 특별히 고발 그렇게 잘하는 고발 한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고발하지 못하고 한해 가지 못하는 게 이상해요. 못 굴리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정확하게 국민의 유혹 없이 시원하게 따뜻하게 깨끗하게 발표하고 들리는 말이 요새 요거는 들어갔는데 모두 다니서는 당연히 요거는 좀 기자님 같고 대국도 그렇습니까? 자국도 그렇습니까? 그 모든 요는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그리고 우리한테 불편한 보고사에 얘기하고 그러면 검사해라 이게 말입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해요. 공산당급이에요. 어디서 눈을 받냐? 내가 이쪽 갔는데 종식이 하는 말이 너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누구든지 안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해라. 나 그 말 듣고는 1년 동안 잠 못 잤어. 나한테 말 얘기했는데 바로 나한테 그래서 또 안에 공산주의도 부모가 아침을 잠기게 하고 다시 부모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없어서 그냥 괴로운 여러분 공산주의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갈라집니다. 누구가 갈라집니다. 아세요? 난 딱번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노동기관 나오다가 거리 앞에 공산당들이 발견이라 그 자리에서 새로운 힘도 당하는 걸 나는 보았어요. 공산주의는 발상이에요. 우리 불도 동물을 잡고 제 생명을 내놓고 완전히 이거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맞다를 결정에 생겨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둠이 맺히고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2030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셨습니다. 외국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10%대로 추락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불과 3개월 만에 50%를 벌어들이고 있고
국민들이 저희를 했던 모든 인사들이 하나씩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적으로 배치한 대한민국들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의 국민의 제약상 누가 제일 사실 전쟁을 목표한 기준에서 못지않아도 중국 북한과 관련해서 우전 선거로 인정이 공연을 훔쳐오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우전 선거 국회의원들과 의회 법대로 이번 국가 문제를 막으시는데 세제 30회가를 정부 관련을 불사유로 사법행정을 막으시겠지. 넷째,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국회를 강단 탄핵의 판권을 이용했지. 다섯째, 처의 예산 상황으로 2030 체계를 비롯한 국민의 삶을 약탈했지. 여섯째,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응을 대강거리로 체제운동을 의뢰하지. 일곱 번째, 대통령을 비롯한 대형 관계자를 불법 체포 구방 수사를 압박하지. 여덟 번째, 대형 관련자들을 해외 공문하여 거짓적인 거짓 사례를 사유하지. 아홉 번째, 완전찬 운영대를 짜고 사기탄을 공부하여 국민을 공갈하지. 열 번째, 이런 일련의 의회 정제 해약 불러임은 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약탈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러한 악의 무리들이 거강무도하고 가르치는 자익생들을 낱낱이 맡겨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시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고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지쳐서 영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영광된 이름을 지나며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애국국민 화이팅!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옥중에서 김용현 대상. 자, 나라를 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제가 남기게 되겠습니다. 자, 아프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찾아갈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표해서 천주교를 대표해 이계성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성신도 모임 대표 이예성입니다. 그동안 전 천주교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친구라는 인간들이 전부 한정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관중석에 애국하는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재명이가 군통이 터져가지고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 하고 10만 명 집회 신고를 내고 그날 모인 게 5,500명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막판에서 몰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전철 타려고 나오다 보니까 전철 앞에서 내란 괴수 윤석열 탄핵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내란 괴수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내란 괴수 이재명을 처단하자. 전철을 탔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애를 띄고 어디를 가요? 어디 가시느냐 그랬더니 광화문에 간대요. 광화문에 왜 가느냐? 세기 집회에 간대.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 지켜야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여론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야죠. 그러고 와서 저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재명 사진을 쭉 깔아놨는데 중고생들이 그걸 막 밟고 있어요. 왜 밟니? 그랬더니 거짓말 하잖아요. 얘들 진실합니다. 이재명은 숨소리 말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2030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왜 대구 집회에 나가느냐 하고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이 윤 대통령을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대신 이재명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2030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고생들이 나섰습니다. 저는 1960년 이 광화문 4.19 전장의 증인입니다. 그때도 대학생들이 나서 피를 흘리니까 우리 형들 향해 총 쏘지 마세요. 이렇게 중고생들이 나서서 4.19 혁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분위기는 혁명을 통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쓸어내라고 혁명의 분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만일 이런 분위기에서 헌재가 탄핵을 각하하지 않으면 헌재 그냥 놓으면 되겠습니까? 헌재가 돈을 받아먹지 않았다면 헌재는 할대형 각하를 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긴 말씀 안 드려도 앞에 목사님이 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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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적어도 교장선생님 출신이 각하하라면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지금 여기만 아니라 이 뒤쪽도 지금 가득 찼어요. 지금 연 3, 4주째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그 사람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들이 저 경복궁 앞에 진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제가 보기에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집회가 할 데가 없으면 고수부지가 사면 되지. 경복궁 앞에서 집회를 하는 놈이 어디 있냐고 이게. 자, 이번에는 우리 정치계 본론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좌우를 넘나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하신 김경태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영락교회 박 목사님 설교 근사하시죠? 박 목사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도 후회하지만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박 목사님 같은 분을 이 자리에 모셔온 그 힘은 정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검찰에서 이들을 전부 다 깜빵으로 친 위대한 국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를 넘고 지금까지 전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구나 믿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또 희생정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과 애국 힘으로 똘똘 뭉쳐 그 존경스러운 광화문 정신으로 지난 주말 대통령의 선발 이끌어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통령 선거의 1등 공신이다. 맞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탄핵 각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각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제 탄핵 각하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국심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그 위대한 광화문 정신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를 꼭 이끌어냅시다 여러분. 지난
첫째,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불법체포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 둘째, 소위 말해서 정법절차의 번칙, 절차적인 불법을 지적해서 알고 지적해서 이러한 절차적인 불법, 절차적인 정당성, 바로 헌법재판소의 사안이 과정이 그대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탄핵 수사 과정에 헌법재판소 그동안 절차적인 불법, 절차적인 불법, 정정 패널 열심히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학계의 태반식 헌령 경위된 명예 교수께서 무려 10가지의 위법 사례를 들었습니다. 헌재가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10가지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학자께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윤상현 여러분들께 말씀 올립니다.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탄핵 인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탄핵 각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결국 헌법재판소가 작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탄핵 각하.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은 탄핵 각하. 맞습니까, 여러분? 저 민주당 우도한 민주학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